샬롬, 오늘은 심령의 치유와 회복에서 감정의 길, 다양한 감정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호르몬의 역할인데요. 특히 오늘은 노르아드레날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눈과 입으로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의 그죠 이름들, 그다음에 표정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또 보면 이 아이의 그죠 표정을 볼 때도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의 어떤 감정들은요, 우리의 눈과 입과 이런 얼굴의 표정에 이렇게 다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양한 감정들 중에서 제가 이거를 뭐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열린 감정이라는 이름을 좀 한번 지어봤는데요. 자,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좀 이렇게 쫙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뭐 편안함, 평온함, 한가로운, 뭐 쭉 나가죠. 기쁨, 그리고 뭐 설레는, 평화로운, 안정감, 감사하는, 뿌듯함. 이 뿌듯한 감정은 우리 이상한 변호사, 그죠? 우영우가 마지막에, 그래, 이 감정은 뿌듯함이야. 그래서 유명해졌죠. 이 감정, 뿌듯함. 저는 이 뿌듯하다는 감정을 저희 아이들에게 좀 많이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한, 뭐 재미있는, 감동적인, 편안, 그죠? 평온한, 뭐 이런 거, 기쁨, 만족스러운, 자신 있는, 뭐 유쾌한,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사랑받는,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감정들은 좀 이제 다친 감정이라고 우리가 좀 표현해 봤는데요. 걱정되는, 긴장한, 놀란, 귀찮은, 피곤한, 불편한, 원망스러운, 곤란한, 억울한, 부러운, 뭐 당황한, 미안함, 답답함, 이렇게 쭉 나가죠. 미운. 그리고 좌절되는, 화난, 초조함, 막막함, 슬픔, 지루한, 안타까움, 뭐 두려움, 기죽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어요. 자, 어떤 감정들이 주로 내가 표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기에 없는 감정들 중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감정들이 있는데요. 이런 감정의 표현들을 우리가 좀 많이 알아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친 감정들이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나의 감정에도요, 길이 있어요.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지가 있죠. 그런 것 같이 우리의 감정이 어떤 길이 나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의 원가족, 나의 부모와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어떤 뭐 스트레스나 어떤 거에 반응할 때 그런 어떤 감정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잘 회복을 하고 해결을 하는 그런 것들로 나 있다면 또 뭔가 뿌듯하고 그죠? 그다음에 어떤 긴장감이 있다든지 또 우울하다든지 이런 그 감정의 길이 어느 순간 우리도 이렇게 고속도로 뚫리듯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스트레스 상황을 볼 때, 스트레스가 생기면 어떤 사람은 불안한 감정이 이렇게 자신을 엄습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부정적인 말이나 염려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강박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분노라는 감정으로 표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스트레스인데 어떤 케이스는 어떤 사람들은 무기력증이나 회피하는 어떤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더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좀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떤 행동이 일어나느냐? 폭식, 계속 뭔가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식욕 부진이 일어난다든지 불면증, 그죠? 잠을 못 자, 걱정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니면 수면 과다. 계속 잠을 또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감정들이 올라와요? 우리 호르몬에 그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그 노르아드레날린이 투머치 과분비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우울한 그런 우울감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우울증, 그죠?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벌써 이거 제가 만들어 온 색깔부터 좀 밝죠? 스트레스가 딱 생겼을 때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 상황, 이게 뭐 사람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갖게 됐을 때 문제를 직면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지금 당장 해결하기에는, 그죠? 내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내가 만약에 힘들면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걷기를 한다든지,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건데, 아니면 뭐 멘토십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죠? 지금 있는 어떤 공간에서 빠져나와서, 그리고 생각의 공간에서 빠져나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 어떤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기도 하고요. 혹은 이게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는 어떤 행동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평안이 오기도 하고 감사하게도 되고 기쁨, 어떤 성취감을 갖게 돼요. 이게 이제 본인의 문제일 때는 좀 더 어쩌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녀들이나 다른 어떤 문제들이 같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사람 관계의 문제라면 혼자서 이런 어떤 사이클을 우리가 경험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직면하면서 또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한테 나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죠? 그것에 완전히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그 사이클로 우리가 해결해 가면 그 감정의 길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감정하고 좀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신경 전달 물질, 그래서 호르몬인데요. 호르몬이 여러 호르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노르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도파민, 세로토닌, 이 호르몬에 대해서 이틀 동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에 대해서 좀 더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의 균형이 왜 중요한가? 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죠? 우리가 이렇게 그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분비가 잘 안 되고 노르아드레날린이 과분비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분노로 표현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좀 과잉 반응하게 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잘 해주고 계셔서 함께 나눌게요. 신경 정신 피로예요. 그야말로 정신과에서 많이 다루는 그런 피로감일 수도 있고 무력감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의지 부족이나 또는 그 사람의 어떤 게으름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내 몸속에서 어떤 이유든지 부족한 거예요. 또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 탓이 아니고요. 당신의 의지나 또는 당신의 아팠던 경험이 아직까지 당신이 나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감기가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원치 않는 감정적인 기복이나 불편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아드레날린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노에피네프린 같은 것도 그런 거고요. 도파민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세로토닌은 굉장히 유명한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가바 또는 아세틸콜린, 글루타메이트, 엔돌핀 같은 이런 굉장히 많은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뇌 세포에서 만들어서 뇌 세포 사이에 시냅스라고 하는 공간에 우리 신경을 전달해서 뇌 세포 전체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오늘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인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흔히 말하는 아드레날린 또는 노아드레날린이라고 불리는데요. 노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 같은 이런 아드레날린이 우리 몸속에 지나치게 많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또는 어떤 공격적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저 사람 뭔가 아드레날린이 너무 지나쳐 솟구쳐 이렇게 핏대 올리고 싸우시는 분들, 또는 근육질의 남자들을 막 이렇게 파이팅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게 아드레날린이죠. 자, 이것이 지나치게 많으면 좋을까요? 근데 너무 많으면은요, 이것이 분노를 일으켜요.
그래서 분노를 조절 못할 정도로 우리 몸속에서 과도하게 폭발적인 그런 분노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분노보다는요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흔히 말하는 공황장애라고 하는 이런 교감신경이 확 증가되면서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자신이 엄습하는 그런 부분도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노아드레날린은 지나치게 되면은 공격적이거나 반대로 자신을 향해서 너무 초조하고 긴장하는 이런 불안 증상이 주증상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만성피로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드레날린이 너무 부족할 때, 아까도 우리가 교감신경이 너무 부족할 때도 볼 수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무력감과 의욕 저하, 뭔가 이렇게 나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적을 때는 거꾸로 무력감과 의욕 저하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뭐든지 밸런스가 좋은 겁니다. 자, 오늘 아드레날린에 대한 거 여기까지 보고요. 계속 강의를 이어가는. 그래서 이런 우리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르아드레날린이 과잉 분비되다 보면, 그죠? 이런 분노하는 어떤 그런 감정의 길이 계속 놓이게 되는데, 사실은 분노를 계속 하게 되고 어떤 스트레스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노르아드레날린이 계속 생기고, 그죠? 그거에 비해서 도파민이나 우리, 그죠? 행복 그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 세로토닌은, 그죠? 분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분노로 인한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이 어떤 흐름이 있다고 이제 봤을 때 그 길을 좀 잠깐 살펴보면, 과도한 걱정이나 어떤 습관적인 분노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그런 어떤 분노로 어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익숙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감정이 습관화되는 거죠. 분노하는 것이.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러면 신경회로의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서 노르아드레날린이 과분비가 일어나죠. 그러면 어떤 신체적인 증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왜 분노하거나 아니면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 막 솟구쳐 오르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서로 어떤 공격적인 어떤 싸움이나 그런 악유가 많을 때 생겨나는 그런 신체적인 증상들이 좀 있으시죠. 아니면 뭐 두통도 생길 수 있어, 가슴이 답답하고, 뭐 어떤 분들은 심한 거에 어떤 질병에 걸리기도 하는데요. 혈압이 올라가고, 그게 다 이제 신체적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호르몬과 뇌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집중력이 감소되고 강박이나 불안이 증가되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분노를 계속 표현하다 보면은 분노 조절 장애까지, 그리고 극도로 예민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학습이나 인지 능력이 감소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초래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분노를 회복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자극이라는 것이 들어오죠. 스트레스,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상황들,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면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자극의 역할을 하는 거죠. 트리저 역할을 하는데, 그럴 때 어떤 자동적인 사고는요, 우리가 익숙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것도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습득된 어떤 정보들이 있고 경험한 것이 있으면, 그게 이제 자동적인 어떤 사고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한 것이 또 맞다고 확인이 되고, 그러면 이게 자동적인 사고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감정이 어떤 표현되게 되어 있고, 그것이 폭발하는 행동으로, 그래서 어떤 분노로 이렇게 표현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극이나 스트레스나 문제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자동적인 사고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런 부정적인 의미 부여를 우리가 하지 않아야 돼요. 예, 거기서 끝나면 어떤 평상심을 갖게 되죠.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고, 그것을 이제 다른 감정으로 길을 내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 부여를 자꾸 하게 되면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그죠? 분노하고 짜증나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어떤 분쟁하려고 그러고, 계속 부정적인.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계속해서 분비가 돼.
어떤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억누러서 막 스트레스 해소를 못함으로 인해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것을 잘 회복을 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회복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에 막힘이나 악유나 그런 걸로 분노가 일어난다면 잠깐 타임아웃을 갖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을 가지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 그죠? 어떤 것들을 결정하거나 어떤 말을 하면 항상 어떤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도구로, 그죠?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그리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그게 이제 커다란 더 큰 문제, 눈덩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했을 때 폭발적인 행동에서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다스리기를 좀 더 보면 How to Manage Your Anger에서 보면 어떤 identify가 있어요. 트리거가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 근데 이제 어떤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을 때 어떤 talk to somebody, 어떤 사람에게 멘토십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상담이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같이 얘기함으로 인해서 좀 내 마음이 괜찮아지기도 하고 다른 관점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릴렉스 하면서 이렇게 머슬이나 브레스 하면서 릴렉스 하는 그런 행동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숨을 크게 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말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제 마음을 이렇게 헐트했을 때 제가 그것을 바로 받아쳐서 어떤 저의 짜증나거나 분노하는 감정을 그 길을 자꾸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숨을 크게 쉬고, 어쩔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똑같이 반응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스스로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 좀 더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엑서사이즈나 이제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스텝 Y에는 좀 거리를 두고 우리가 좀 그런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reframe your thinking은 다르게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거를 그냥 화내고 분노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그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무 깊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다른 면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분노를 좀 더 다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분노 조절 장애를 좀 보면 어떤 좌절이나 원한의 그런 문제들이 거듭해서 일어날 때, 그죠? 그거를 계속 쌓아놓거나 다른 사람에게 계속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분노 조절 장애 같이, 그죠? 나타나요. 그 다음에 부당한 것에 대한 어떤 보복이나 이런 것들 계속 앙심을 갖는다든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심한 죄책감이 있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할 때 분노라는 것들로 표현할 수 있어요. 충동 조절이 잘 안 됐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논쟁이나 폭력, 파손, 어떤 신체적인 폭력을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지만 내가 피해자로 계속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죠? 분노가 여기에 쌓여 있어서 자신의 감정의 길이 분노로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 조절 능력이 상실되고 그것이 과중한 스트레스가 돼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분노의 감정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또한 should be complex라 그래서 have to complex인데 그것이 꼭 그렇게만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자기의 박스와 정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딱 되어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계속 불안하고 짜증내고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혹은 자신을 탓하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분명히 never, must, 절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포용력,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좁은 것을 봐야 돼요. 자기가 어디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과 다르다를 인정할 때 우리는 should be complex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표현하고 그런 어떤 분노의 감정의 길을 계속 허락하고 있었구나. 이제는 운전을 그저 틀어서 다른 방향의 다른 감정의 길로 내가 그저 운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감정을. 그 분노가 타인에게 갈 때는요. 분노를 터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리고 그 욕설을 마음을 상하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막 함부로 말하고 폭언을 하고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 마음과 육체를 상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죽여버리겠어. 막 이러다 보면 마음과 육체, 영혼이 병들게 되면서 그죠? 실제로 요즘에 얼마나 큰 총기 사건과 무서운 어떤 살인 사건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에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면 저는 항상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너무나 많은 총기 사건과 그죠? 이 살인 사건, 또 유괴 사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없는데 어디 가서 총을 쏴버리고 또 자신이 또 자기를 또 그렇게 총을 쏴서 죽고 참 이 어떤 분노와 이게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로 인해서 또한 어떤 건강하지 못한 그런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존재성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제 분노가 나에게 머물 때, 그죠? 그러면은 이 슬픔, 우울증, 그래서 응고된 분노라고 하는데 여기에 계속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에게 욕을 해.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좌절감에 빠지고 그다음에 폭력은 어떤 행위로 나타나요? 자해 행위를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막 잡아뜯고 칼로 자기를 그렇게 자해하기도 하고 말로 하는 것도 우리가 그죠? 자해 행위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다음에 어떤 난 죽어버리겠어. 난 죽고 싶어. 막 계속 그렇게 그러다 보면 어떤 자살 행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질병, 영적인 문제로까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사례를 좀 예를 들는데 제임스 펠런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 요 분이 제임스 펠런이고 요 분이 어머니세요. 어머니. 그다음에 와이프랑 이제 가족들인데 되게 평안해 보이죠. 그죠? 평안해 보이죠? 그리고 이 제임스 펠런의 어머니와 그 제임스 펠런 네, 모습인데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어떤 그 프로에서 이렇게 보고서 계속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테드라는 그죠? 스피치하는 그 프로에도 나왔는데 이분이 쓴 책은 괴물의 심연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은 특별히 그 뇌를 이렇게 분석해서 어떤 사이코패스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런 특징을 그런 다루는 책인데 사실은 이 제임스 페런이 그렇게 이제 사이코패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제 어떤 연구를 해달라고 의뢰를 받았는데 그 뇌 가족들의 어떤 그런 사진을 봤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이코패스가 이제 그런 어떤 성향이 좀 그렇게 가족적으로 나타나는 그 가정을 봤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가정,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쪽의 그런 가정이 그 사이코패스 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임스 펠런은 뇌과학자예요. 뇌과학자고 그리고 본인에게는 어떤 그런 공격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이 현재는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고 또 어떤 그 뇌과학자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그렇게요. 누구를 살인하거나 누구를 뭐 그죠? 그런 공격을 하거나 그렇게 잘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에는 이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어떤 그런 그 히스토리를 아빠, 그러니까 남편 쪽에서 이 어머니가 발견을 하고 이 아들을 관찰을 하면서 3살 때부터 그다음에 그렇게 뭐 동물을 학대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과의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어머니가 끊임없이 제임스 펠런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런 어떤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이렇다고 얘기해주고 심지어는 장례식장에도 데려가서 그들의 감정들을 이야기해주면서 이 감정을 저절로 습득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사이코패스의 어떤 뇌를 그런 유전을 가졌는데 그것을 이렇게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어머니의 어떤 그죠 계속 훈육을 통해서 예, 바뀌어진 거죠.
바뀌어졌는데도 이제 나중에 그 뇌 사진은 여전히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타나는 인성과 인격과 그런 어떤 행동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요. 사실은 제가 감정의 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호르몬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그 감정의 길을 계속 가면요. 그런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호르몬의 밸런스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갑상선 질환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영혼, 육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완전히 스트레스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불안하고 염려하고 강박을 가지고 그것으로 감정의 길이 계속 놓여지면 우리는 그것을 분노나 아니면 악한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해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그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뇌의 변화도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어떤 것에 인지하는 능력이나 다른 관점을 보는 것이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마음에서 계속 요동치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죄책감을 갖고 자기 비하를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존재가 정말 그 감정의 길로 인해서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의 길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헬리콥터를 이렇게 타고 보면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어떤 길들이. 그죠? 우리 비행기 타고 갈 때도, 그죠? 이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감정을 먼저 읽어봐야 돼요. 나의 감정은 어디로 길이 나져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우리가 읽을 줄 안다면 그 사람의 이제 감정이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읽을 줄 알면요. 말을 A같이 이렇게 하려다가도 퉁명스럽게 이렇게 하려다가도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탓하는 말이 아니라 부탁하는 말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면서 나의 먼저 감정이 어느 길로 나져 있는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가족들,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그거를 우리가 읽을 수 있거든요. 그 감정의 길이 어디에 나 있는지. 그래야 그거를 긍정적인 감정으로 잘 리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로 인해서, 그죠? 우리의 가족의 분노로 유주얼리 아니면은 우울증으로 아니면 뭔가를 슬퍼한다든지 불안한 강박 그것을 그죠? 긍정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내 모든 감정의 그런 것들을 좀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건강한 그런 자아 정체성을 갖게 되면 이 감정의 길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놓이게 될 거예요. 긍정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고 평안하고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